만약에 참나다라고 하는 것도 이 뭐라고 그럴까. 자, 우리 이제 그럼 그걸 한번 가봅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이랬죠. 그럼 우리가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그러면 행복해지는 또는 절대적으로 행복해지는 이런 길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바로 그 실제의 경험을 나눠주신 분이 부처님이시죠. 네? 그죠?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래요. 최근에도 올렸다시피 예를 들면은 부처님은 참나와 가짜나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연히 참나를 말씀하시지 않았으니 가짜나도 없어요. 아예 부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주체가 없이 모든 작용은 무상무화코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만상의 현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치라고 한다면 바로 무상무화코 요것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을 한번 보면요, 그 뭐라고 그럴까, 자, 이 책을 올려놓겠지만은 예를 들어 반야심경에 보면은 이래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이러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이 나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사용되는 것을 부처님은 색수상행식이라고 5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 나라고 하는 것이 색수상행식 요 5가지의 이 현상인데, 그러면 이 5가지에서 굴절되지 않는 것이 뭘까? 진짜가 뭐고 가짜는 뭘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짜 나가 있고 진짜 나인 참나가 여기에 어디에 있을까? 자, 부처님은 색수상 행식, 상도, 생각도, 느낌도, 말이나 행동이라는 이 행도, 이 물질 몸이라는 것도 다 똑같이 공이다. 다 공이다라는 거죠. 공이다. 즉 공이다 이 말은 실체가 아니다 라는 거죠. 존재가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현상은 다 달리 보여도 어떻게 보면 실체는 다 공인데, 어떻게 보면 실상은 다 공인데, 실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요 하나도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불구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거죠.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것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통상 생각은 더럽다. 그래서 생각을 꺼내야 된다, 번내다, 망상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생각이란 불구부정이다. 더럽지도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꺼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더러운 거라면 꺼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럽지도 않다라고 했으니 이거는 어떻게 닦아야 될 것도 아니고 꺼내야 될 것도 아니고 버려야 될 것도 아닌 거죠. 생각 또한 다, 요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심지어 몸이라고 하는 이 몸도 우리는 더럽다라고 통상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색도 불구부정이다. 즉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걸 더럽다라고 버려야 된다든가 어떻게 바꿔야 된다든가 할 것이 아니다. 생각도 더럽고 이런 것이 아니다. 버려야 되고 바꿔야 될 것도 아니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무화코라고 하는 것만 있지, 자, 나라고 하는 것은, 주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요런 것만 보이지, 자, 요런 가짜 말고 진짜라고 하는 표현은 단 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참나를 힘들 이야기하면은 참나가 하나 됨으로 해서 괴롭지 않는 삶이 된다 그러죠?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요? 참나와 함께 돼야 된다, 가짜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이 바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에서 중도라 이름하는 이런 상태면은 괴로움이 없어진다, 소멸된다라고 얘기해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자, 이게 참나가 돼야 된다는 둥, 뭐 어찌해야 된다는 둥, 생각을 꺼내야 된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죠.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오로지 중도라 이름하는 상태면은 그걸 다시 팔정도 설명해주지만 결국 팔정도는 중도를 이야기한 거니까, 자, 그런 경험 상태면은 바로 고집, 고멸, 괴로움이 멸해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 부처님 자기 자신이 경험하신 걸 말씀하신 거죠? 예. 저 또한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 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것도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참나는 걸 말씀하신 바도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역사적으로 가장 부정하지 않는, 지금 뭐 선불교고 초기불교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그 유일한 분이 부처님 아닌가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요. 예? 그 영지와 비슷한 명지라는 말씀을 그 니까에서 여러 번 읽었고요. 예. 물론 번역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어떤 번역이 하면 예.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시거든요. 예. 꿰뚫어 알아야 된다는 말은 꿰뚫어 아는 주체가 있다는 것을 아니요? 지지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전부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번역된 것을 번역 그대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꿰뚫어 알아야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꿰뚫어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 꿰뚫어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자, 꿰뚫어한다는 것은 보임에 대한, 보이는 것에 대한 꿰뚫어함이고, 들리는 것에 대한 꿰뚫어함이죠. 여기서 꿰뚫어하면 뭡니까? 그냥 제 편견 없이 그냥 보는. 꿰뚫어한다고 해서 좀 요 안에 뭐 파고 들어가서 이 어떤 투시 안으로 이게 본다는 얘기인가요? 제 판단 분별 없이 보는 거를 예. 꿰뚫어한다. 판단 분별 없이 본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자, 부처님이 이 꿰뚫어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그 대접치경 도경에 보면 그냥 이래요. 그냥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거칠면 거친 줄 알고 미세면 미세인 줄 알고 그냥 그래요. 다른 것도 그 뒤에 나오는 것도 쭉 그래요. 느낌은 안다라고. 달리 다른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다른 심오한, 영지가 아니죠. 명지죠. 명지는 뭡니까? 분명한 이해입니다. 분명한 알미입니다. 예. 그런데 명지는 뭡니까? 사실은 명지라고 하는 것은, 명지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 해석에서 그런데, 다른 견해 없이 보는 겁니다. 다른 견해 없이 보는 것이면,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견해 없이 본다고 이게 달리 보인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단지 요것에 대해서, 요 보임은 어떻습니까? 보임은 망막의 비침이죠. 보임은 망막의 비침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망막의 비침에는 이것이 색깔이니, 모양이니, 빵이니라고 하는 이름이 없죠. 빛이니, 그 다음에 경험에 의해서 이것이 빵이다, 색깔이 무슨 색깔이다, 모양이 어떻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 이름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죠. 색깔에 대한 표현도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죠. 색깔을 아무리 잘 표현한다 해도 이 색깔을 어떻게 표현하죠? 이 색깔이 사실 한 가지 색깔이 아니죠. 자세히 보면 똑같지가 않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항상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아주 단순하게 작용되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을 사실로 사는, 요게 비치는 그대로 하는 것이 꿰뚫어 하는 것인 겁니다. 꿰뚫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것을 갖다가 어떤 모양과 이름과 내용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은 꿰뚫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죠. 우선 당장 색깔만 해도 우리는 여기서 당장 초콜릿 색이든 무슨 색이든 그래요. 아니, 이거 보면 다른 색깔도 많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무슨 색을 딱 규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맨날 이것을 아는 것은 바로 생각의 내용으로 알아지는 그것을 아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과 요것을 연결시키는 이것이 착각이죠. 생각의 내용으로 요것이 생각의 내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지, 생각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요걸로서 요것을 규정하는 요 착각, 요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이 굴절된 게 아니라 생각의 내용으로 요것을 규정하면 요것이 요거더라고 하는 요것이 굴절이고 요것이 착각이죠. 생각의 내용 자체는 물론 요게 아니죠. 애당초 생각의 내용은 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생각은 생각이지 요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생각의 내용을 왜 자꾸 착각이라고 그러냐? 요거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요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응? 타타님. 응? 자, 생각의 내용은 이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생각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의 내용과 요것이 같다라고 하는 요 착각, 요것이 착각이라는 거지 생각의 내용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마련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 친구가 이 한 행위가 그 당연히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내 생각에서 내가 그걸 잘못했다고 근데 여기가 문제인 거고 그거는 잘못이 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한 행위가 당연한 거였는데 마치 내가 이제 그걸 같이 생각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말씀하실 때 떠올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애당초 왜 생각의 내용을 자꾸 문제 삼느냐? 애당초 우리는 보이는 요것을 생각의 내용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생각은 생각이고 요거는 요거죠. 근데 자꾸 요것에 대한 생각이라고 해서 요것이 같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같다라는 요것이 착각이라는 거지 생각의 내용 자체가 문제다 또는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생각의 내용을 여기 연결시켜 놓으면은 그러면 생각 내용은 착각이죠.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몇 번을 들어도 왜 그렇게 깜빡깜빡할까요? 몇 번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님 본문에서 왜 그런 걸 자꾸 이 작품과 자꾸 그렇게 착각할까요? 그건 말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러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 때문에 괴롭다는, 같이 집에 같이 살면 부인 때문에 맨날 괴롭다는 거예요. 부인이 어떤 말만 하면은 화가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 사람이 내 아픈 부위 또는 괴로운 부위를 긁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화나게 만든다고. 그것은 뭐예요? 그 말하고 실제로 이거하고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또 물론 상대방이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착각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게 착각이야? 그게 사실이야? 라고 물지언정 그냥 그걸 사실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할 수 없지. 그걸 계속 사실이라고 알고 있으면은,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또
그 사람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또 사실이라고, 상대방에 대한 사실이라고 하는, 이 어쨌든 생각의 내용을, 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은 상대방과 같은 거라고 하는 이 착각 때문에 불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나 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생각인데, 요 생각하고 그 말이나 행동하고 같은 거라는 착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이게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생각과 내용 가지고 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화가 나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응? 그럼 부처님은 화를 안 내셨을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도 화라고 하는 것은 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윤회하는 것은 식이다라고, 식이윤회한다라고 그러면 그 부처님이 그 소리가 들리자 한번 불러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식이윤회한다라고 그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벌써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화와 같이 옆에서 들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 화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것은 아니, 그것은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 부처님이 화를 내신 것은, 자, 화의 내용이 어떤 것이겠어요? 상대방에 대한 연민 또는 잘못된 것을 고집하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이 빡빡 우기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자식이 한 대 차라리 때려주는 게 사랑이죠? 응? 그럼 뭐 그래, 네가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가령 내 자식이다 또는 제자다 또는 같이 사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뭐라 했더라도, 응? 단단히 꾸짖었더라도 알려주고 싶은 그것이 마음이죠. 이게 사랑이죠. 그러면 이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랑의 마음의 현상이 한 대 쭉 패든가, 아니면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박박 그러면은 그냥 강하게 화가 난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응? 이것은 화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은 연민이다라고 그런 거예요. 연민이다, 연민심이다. 그러니 보이는 현상이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보이는 현상이 가령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실제의 가령 뭐라고 그럴까, 이 마음의 실제가 화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아니라 사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연민, 자비희사할 때 비심도 일 수 있고, 대비심일 수 있는 거예요. 대비심. 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대비심이라고 해서 항상 온화한 웃음과 온화한 말투가 아닌 거예요. 대비심은 어떤 경우에는 한 볼 뒤집박는, 이게 대비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사랑입니까? 무지에서 벗어나서 무지로 인한 불편이 없게 작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사랑이죠. 자, 무지에 빠져 있으면, 에이 그래, 네가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으니 그럼 계속 괴로워해라고 처박아 두는 게 사랑인가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럼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괴로운 게 뻔해 보이는데, 에이 괴롭더라도 네가 괴롭지, 에이 뭐 몰라, 이건가요? 자, 그러니 한 대 치박더라도 그것이 자각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최선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최선이. 응? 그러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도 안 되면은, 그러면은 막 아주 화가 난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쪽에 뭔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세요라고 함으로 해서 뭔가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이런 것이 바로 대비심이고 대자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화가 아닌 것 같은 이것이 자비심이 아닌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똑같아도요, 하나는 욕심과 화일 수 있고, 또 똑같은 현상이어도 대비심이, 대자비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다 보이는 것을 경험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져 보이는 것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갖다가 뭐 순간적으로 뭐 5만 가지 생각하고 한다니까 생각을 그 중에 이제 생각이 나는 생각이 있을 거고 생각이 안 나는 생각도 있을 건데 예. 그러면은 제가 민지라든지 이런 통찰이 그 생각의 경험이 아닌 순수한 뭐 오시의 경험에 의해서만 일어난 건지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생각이 안 나는 생각에 의해서 뭔가 이런 게 저는 매일 통찰을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자명한지 통찰인지 아닌지 이 자체를 구분이 안 된다는 제가 무슨 생각이든 우리가 이제 기분을 전환을 할 때 예. 기분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잘 안 바뀌어요. 서서히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이렇게 전환될 수가 있고 근데 갑자기 기분이 180도로 이게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이때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럼 이때 전환이 될 때 이거는 통찰에 의해서 이게 전환되는 건지, 근데 서서히 변하는 거는 내가 생각은 못 하지만은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이 기분이 탁 전환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환은 기본적으로 기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령 생각의 느낌이에요. 생각의 느낌. 생각의 내용은요, 우리가 비가 뭐 보슬비가 내리고 이슬비가 내리고 뭐 막 소낙비가 내리고 하는 것과 같아요. 기분은 자 그럴 때 당연히 소낙비 쫄딱 맞은 기분과 요 보슬비가 살살살 맞는 그 느낌이 다르죠. 그냥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자, 문제는 이래요. 전환이 왜 필요하죠? 왜 전환해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 불편하니까, 어떤 데는, 이제, 뭐,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뭐, 부문을 듣는다 할 때는 빨리 마음이 차분해져야 되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라,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하면은, 기분이 전환돼야 된다는 것은 어떤 기분 상태는 도의 기분이 됐든 또는 불편하지 않는 기분 상태고 소위 말하면 좋은 기분 상태고 어떤 기분 상태는 도의 상태도 아닌 것 같고 불편한 기분 상태고 안 좋은 기분 상태고 라는 분별이 그 분별로 인해서 불편한 것인 거예요. 기분을 왜 전환해야 되는데요? 도에 뭔가를 전환한다는 말이 있나요? 뭔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예요. 소낙비를 맞게 되면 소낙비를 맞는 그대로. 당연히 소낙비에 쫄딱 맞은 이 느낌하고 지금 이슬비가 이렇게 보슬보슬 내려서 우산 쓰기에도 그렇고 그냥 뭐 맞아도 괜찮은 정도 이렇게 맞는 당연히 보슬빌 때는 느낌이 다르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느낌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면 아예 보슬비도 없이 비도 안 오는 그런 느낌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 전환이 나는데 이렇게 기분을 전환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네.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볼 때 순간적으로 그 한 장면을 보고 기분이 우클한다든지 180도로 팍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뿐인 거예요. 기분을 바꾸고 안 바꾸고 하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통찰의 그런가요? 예. 그럼 통찰은 뭔가? 통찰은 그런 것이 가령
요런 기분이어야 되고 요런 기분은 안 되고 또는 요러면 저런 기분으로 바꿔야 되고라고 하는 이것이 어리석음이고 이치를 모름으로 인해서 불편을 있게 되는 거라는 이 자각을 통찰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경험되는 게 통찰이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 울컥하는 이런 자의 느낌이 왔단 말입니다. 이게 예. 통찰의 결과로서 느낌이 왔느냐. 왜냐하면은 네, 통찰의 느낌 그래요. 제일 처음에 그런 게 아니네라고 할 때는 이 느낌 또한 일어나는 작용이니까 이 느낌 또한 뭔가 그 답답했던 것이 팍 풀어진 것 같은 그렇게 좀 시원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는 있죠. 그러나 이 느낌 또한 소낙비 느낌이나 보슬비 느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소낙비도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거고 비바람이 막 몰아치면서 미친 뭐처럼 막 이리저리 불 때도 있고 그때 따라서 요런 느낌 저런 느낌일 뿐이지 어떤 느낌이 좋은 느낌이고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될 느낌이고 어떤 느낌은 안 좋은 느낌이고 이것은 없어져야 될 느낌이고 요런 느낌을 바꿔야 될 느낌이고 이런 느낌은 없다. 항상 뭐든지 그냥 그때 경험되는 그 느낌 그것밖에 없고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자체가 불구부정, 응?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는 그 자체가 문제가 없는 그냥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찰의 느낌은 당연히 뭔가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돼. 이런 느낌은 빨리 다른 느낌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돼. 도의 점검을 백날 해봤자 잘 안 돼. 그래서 도의 점검은 그런 것이 아니네.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네. 뭔가 느낌이 좋다 싶다라고 하는 안 좋다라고 하는 또는 그 도라고 하는 상태의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이 있었네 라는 자각이 되니까 그동안에 잘 안 돼서 막 좀 불편하고 이랬던 것이 꼭 막 싹 해결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시원해진 것 같은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자각이 일어날 때 그것은 그때 그 자각 순간의 느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느낌은 항상 이런 느낌이 된다 이거 아니죠. 이것은 사실 또 소낙비 올 때의 느낌이나 보슬비 올 때의 느낌과 또 다를 바 없는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편한가? 불편함은 소낙비의 느낌, 어떤 느낌의 어떤 내용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요런 느낌이 아닌 다른 느낌이어야 되는데 느낌이 다르게 돼야 되는데 요런 느낌은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요 생각의 기준 때문에 불편한 거다. 자각은 요래서 불편했구나. 그러니까 느낌 하나하나에 요 느낌에서 다른 느낌을 바꿔야 될 것이 없는 거구나. 바꿔야 될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알아질 때 이것을 자각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느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고 구분되면 경험되면 그냥 경험되는 대로 이제 바꾸려고 하면 없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자각도 일어날 게 없는 거죠. 당연히 불편도 없죠. 소낙비 느낌은 그냥 그런 느낌이고, 보슬비 느낌은 그냥 그런 느낌이었지. 어느 느낌이 바른 느낌이고, 어느 느낌이 바르지 못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어날 자각도 없죠. 왜냐하면은 잘못된 관념이 없으니까, 즉, 무지가 없으니까 자각도 일어날 자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느낌 그대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사님 말씀은 네. 우울한 느낌이다, 불편한 느낌이다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요즘 책들을 보면요. 네. 가벼운 심리학 책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무슨 음악을 들으면 행복한 느낌이 옵니다.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가벼운 심리 책들이요. 아예 교사님께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우울감이라는 게 없다고 보시는 거죠. 자,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인 거예요. 그냥 하늘 요즘, 어제는 30도까지 넘어가서 한낮에는 그냥 아예 늘어지던데, 그럴 때 시원한 설탕물, 냉장고에 아주 찬물에다가 설탕이나 꿀을 타면 더 좋겠지. 꿀물을 마시는 거 똑같아요. 자, 그럼 그 순간은 너무나 시원하고 좋지요? 그럼 조금 있으면 갈증이 더 나요. 자, 전부 다 그런 방법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용한 차 한 잔에 조용한 음악에
조용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런 여유를 가진다는 것. 그렇죠? 고순관은 좋죠? 고순관이야 좋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아주 더운 날 시원한 설탕물 한 그릇 먹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다시 또 설탕물은 그것이 다시 더 갈증의 원인이 되죠. 더 더위를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죠. 마찬가지로 요 조용한 음악과 차 한잔을 마시는 여유가 삶을 더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우울감은 없는 겁니까? 우울감이라는 감정은 왜? 우울감은 없어요. 착각입니까? 착각입니다. 예. 차 한잔 마시면 왜 그렇게 돼요? 이야, 이러니 참 좋죠?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야, 어떻게 나는 요런 한 10분의 여유도 못 가지는 삶인가 해서 다시 자기 삶이 이게 못나 보이고 자기 자신이 못나 보이고 다시 삶이 그 뭐라고 그럴까 형편없는 삶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쪽에서는 그런 여유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나도 가져보는 게 실제로 좋기는 한데 그러나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은 온갖 거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하는데 정말 그런 여유가 5분도 못 내라고 하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그때의 그 느낌 때문에 내 삶이 더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열등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탕물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울감이나 이런 것은 뭔가, 당연히 우울감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분 상태예요. 느낌 상태예요. 어떨 때는 움직이기도 싫고 그냥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기분이 들뜬 것 같은 그런 상태도 있어요. 예. 그런 기분 상태는 뭐냐? 전부 날씨와 같은 그런 것이 뿌린 거예요. 그러면 날씨도 봄 날씨가 될 때도 있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날 때도 있고, 겨울 같은데 꼼짝도 하기 싫은, 이럴 때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저 사우디 같은 50도 넘는 그런 날일 수도 있고, 저 미얀마의 우기같이 6개월간 매일 그냥 비가 오는 이럴 때도 있고, 자, 지구로 보면은 바로 그런 기분 상태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냥 비 오는 상태죠. 또는 사우디 같은 그런 햇빛 나는 상태죠. 저 지구의 기분은, 지구의 느낌은 어떤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지구에는 비 오고 또는 떼약볕 되는 거, 이게 지구의 기분 상태인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요. 어떨 때는 우울해서 만사가 귀찮고, 어떨 때는 놀러도 가고 싶고, 그렇고, 이것은 지구의 어떤 쪽에는 날씨로 인해서 그렇고, 어떤 쪽에는 어떻게 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날씨가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울함이니 또는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는 뭐가 달라요? 그거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은 좋은 느낌, 어떤 기분은 좋은 기분, 어떤 기분은 안 좋은 기분, 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규정에 의해서 불편함이 있지, 사실 우울하다고 표현되는 그 경험 사실 때문에 불편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울감이라는 것은 생각이지, 이것은 이 사실 자체가 아니다. 경험되는 사실이 아니다. 우울감이라는 것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경험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저희가 만든 부차적인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은 느낌인데 이거는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착각이다. 왜냐? 경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떤 몸의 상태를 우울감이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근데 몸의 상태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있는 그 상태는 우울감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험된 그 상태를 우울감에 규정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규정인데 그것은 착각이지. 경험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사실이 아닌, 경험 사실로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저기 겨울에 떳떳한 구들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좋아가지고 그냥 퍼져 있는 거, 나른하게 뭐 움직이도 싫은 것 같은,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규정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면 전혀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뭐, 우울감이니, 뭐, 정신병이라고 규정하는 모든 것이 다 규정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규정이라고 하는 그것, 즉, 경험 사실과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의 내용을 같은 거라고 하는 착각이, 요거 다른 거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생각은 생각이고, 경험되는 사실은 경험되는 사실로서, 경험되는 사실 그대로라면은 전혀 사실 불편함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런 건데, 요 생각으로 이것을 규정하니까, 요 생각의 느낌인데, 이 생각은 경험되는 사실이 아니죠. 착각이죠. 그래서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의 느낌만이 그런 불편하다, 괴롭다라는 것이 있지, 사실의 경험에는 불편하다, 괴롭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다 이런 것은 사실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 경험되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아까 명지 이야기하다 들어갔죠? 명지라고 그랬지, 영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명지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뭔가 다른 존재가 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즉, 착각 상태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즉, 착각 상태가 없는, 뭐냐면 착각이라는 것은 뭐냐? 보이니까 일어나는 어떤 생각, 이 생각과 생각으로 지금 보이는 것을 규정하지 않은 상태, 보임은 보임이고 생각은 생각인 상태가 바로 명지라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으로 보임을 규정해서 지금 생각의 내용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상태는 착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일 뿐인 거예요. 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요런 상태를 꿰뚫어 알미라고 하는 그런 알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로 생각으로 이것을 포장한, 생각으로 규정하니까 사실은 경험되지 않는 것 같고, 사실이 아닌 생각이 경험되고 있는 것 같은 상태니까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사실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상태가 왔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꿰뚫어 알미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보임을 규정하지 않는, 생각으로 들림이 규정되고 들림이 들림으로 그냥 알아지는 이것이 생각으로 감춰지지 않는, 생각으로 사실이 알아지는 것을 방해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생각이 생각 그대로 알아지는 것을 꿰뚫어 알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중생들은 그렇지 않죠. 항상 생각의 내용대로 지금 들리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생각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꿰뚫어 알미 아닌 거예요. 자, 그렇지, 꿰뚫어 아는 존재, 가령 그렇지 않게 알려고 하는 주체가 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꿰뚫어 알아라라고 하는 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그러니까 그 번역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번역은 전부 잘못된 번역인 거예요. 번역서마다 세 개가 있는데요. 예.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한번 번역서로 갖다 놓고 한번 해보세요. 뭐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치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을 어떻게 해놔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온 김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맨날 주체라는 건 없다. 제가 맨날, 자, 이게 뭐냐? 그냥 자연이다. 자연 하나다. 자연의 일부다. 라고 그래요. 자꾸 몸과 나라고 하는 거와 요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나고, 요것은 아니고,
요것은 나고, 요 밖에 것은 나 아니고, 라고 그래요. 나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는 다 자연이고, 요거는 나. 그러니까 나와 나 이외의 것으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은 사람과 사람 이외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독립된 게 아니라 그냥 일부를 뿐이게 이게 분리할 수 없다라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게 깨달음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냥 이것도 이 우주 현상, 자연 현상은 그냥 일부일 뿐인, 그냥 자연일 뿐인 거예요. 요거가 요것의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경계라는 것은. 또, 여기서 여기 봐요. 여기 안 공기와 바깥 공기 다 다르죠? 또 어떤 쪽에 가면 옆에서 공장에서 메리 나오면은 메리 나온 공기와 그렇지 않은 공기, 섞인 공기 다 다르죠? 근데 그 공기 경계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자, 요 안에서도 뭐 요쪽 문제 다 나눠가지고 발의 문제, 팔의 문제, 뭐 뇌의 문제, 무슨 문제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심장이 죽으면 다 죽고 안 죽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애당초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하나의 존재다라 하면 그런 말이 되는데 사실은 하나의 존재가 아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바람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뭐 엄밀하게 하면은 공기 흐름이 있고 없고를 나눌 수 있겠지만 도대체 그런 경계라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죠. 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그 경계를 바람 안과 바람 밖이라고 잘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 신경 쓰질 않죠. 사실은 이게 그래요. 이게 그냥 자연이에요. 그냥 자연. 근데 자꾸 안과 밖을 나누는 거예요. 자, 안에서는 봐요. 여기서는 지금 선풍기 바람, 여기는 시원하고 바로 선풍기 돌지 않은 여기는 더워요. 응? 바로 여기 앉아있는 거와 선풍기 바람 씌워지는 데 앉아있는 거와 선풍기 바람 불지 않는 곳에 앉아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응? 자, 근데 자꾸 여기의 느낌 상태를 구분해가지고 이것이 열어야 되니 안 돼야 되니 맞니 틀리니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응? 이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존재고 실체라는 착각에서 나는 거예요. 자, 봐요. 타타님, 가령 어떤 감정 상태를, 기분 상태를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이걸 하나의 나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나고, 요것에 대한 바람직한 상태가 있고 없고라고 하는, 요것이 요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예, 바꿔야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 거사님 본문을 들을 때, 저희들이 거사님의 거사님은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네.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듣듯이 제가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거사님은 그걸 경험 상태라서 바로 그게 되니까. 자, 제 경험 상태는 뭡니까? 왜냐하면 기분 진환이라는 걸 네. 지금 말하는 그런 표현에 제 경험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경험 상태를. 그래, 기분 그렇게. 그런 자격이 난다. 그런 자격이 난다. 예, 그렇게 되는 걸 저는 예. 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그렇게 작용되는, 그런데 그렇게 작용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알아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불편함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시간 그런 시간을 두면서 이제 서서히 기분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고 아까 같이 일순간에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고 기분이 완전하게 바뀌는 게 알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러면은 이 생각에 의한 경험에 의해서 그리 전환되는 건가 아니면 통찰에 의한 그런 자, 그거는 생각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고 통찰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은 바로 그런 우리가 기분이라 하는 것은 생각의 느낌입니다. 생각의 느낌입니다. 근데 들리면 생각이 나고 보이면 생각이 나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쏙 빠져 있다든가 텔레비전을 볼 때는 텔레비전에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만약 텔레비전처럼 막 연속처럼 그 안에서 이 급격한 이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오면 그때 따라서 막 기분도 오락가락 하죠. 왜냐하면
보임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니까 다른 게 보이면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또 다른 게 보면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때 따라서 기분이 계속 오락가락하게 돼 있죠. 근데 태종대 그 절비기에서 바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바다는 큰 변화가 없죠. 보임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느낌에서는. 그러니까 기분이 그렇게 빨리 오락가락하진 않지요. 응? 근데 시장에 가봐요. 그럴 때는 들리는 소리 내는 것에 따라서 기분이 또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죠. 빨리 바뀌는 것 같죠. 뒤에서 뭐가 꽝 하는 소리가 나면 확 바뀌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보임이 단조로우면은 이것이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고 보임이 막 지금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면은 이것도 급격하게 바뀌는 것 같고 그렇죠. 생각은 항상 바뀌니 느낌도 당연히 항상 바뀌겠죠. 통찰이라 하는 것 또한 그런 생각의 느낌과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생각의 느낌이 요런 생각할 때는 요런 느낌, 저런 생각할 때는 저런 느낌이듯이 자각이라 하는 것도 통찰이라 하는 것도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런 느낌, 하나의 생각일 때 하나의 느낌이지 자각이 있을 때 하나의 느낌처럼 그런 느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각이 일어날 때도 항상 모든 느낌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자각은 아주 큰 느낌이 일어나고 또 어떤 자각에는 아주 미세한 느낌이 일어나고 또 어떤 자각에는 그냥 뭐 별다르지 않은 그냥 그런 느낌이 있고 이 자각이라고 하는 이것도 느낌이 다 달라요. 생각의 느낌이 다 다르듯이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가령 느낌을 볼 때는 자각이냐 생각이냐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즉 이제 그런 자각에 의해서 점점 그냥 모든 것을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인 그냥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지만 이런 느낌에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구분이 없으니 그냥 어떤 느낌이든 경험되는 그대로니까 뭐라고 그럴까 사실은 뭐 나중에 가면 급격하지 않는 것도 별로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점점 고요함이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나 실제로 고요해서 고요함이 아니죠. 뭐 급격함이지만은 쥐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 삼지 않으면은 사실은 별다르게 가령 우리가 경험적으로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요함이라 표현되는 그런 말일 뿐인 거예요. 당연히 살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이 사우나 탕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찜질방에 가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있으니까 당연히 뭐 온탕에도 들어가고 냉탕에도 들어가고 또 뭐 아이스탕에도 들어가고 뭐 많은 게 있죠. 느낌은 다 다르죠. 느낌은 다 달라요. 느낌은 다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바쁘다라는 느낌이 든다든가 또는 이게 막 뭐라 그럴까 복잡하다는 느낌은 없죠. 기본적으로 복잡할 이유도 없고 바쁠 이유도 없고 이때 가면 흥분하고 이때 가면 흥분하지 않을 이런 이유도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평정하다 평온하다 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하루 저녁의 경험이 돼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어때요? 온탕에 열탕에도 들어가면 막 뜨겁게 느껴지고 또 찜질방에도 보면은 50 몇 도짜리 찜질방도 있고 30 몇 도짜리 찜질방도 있고 또 종류별로 여러 탕이 있잖아요. 뜨거운 데도 있고 시원한 데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느낌은 다 달랐지만은 어떻게 보면 거기 찜질방에 가면 느낌이 더 막 심했죠. 아주 뜨거운 데는 아주 뜨겁고 또 시원한 데는 시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결코 복잡하다 또는 뭐라고 그럴까 막 오르락내락 했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구분이 전혀 없죠. 그냥 사실은 가도 그렇다라는 것일 뿐이지 내가 뭘 선택을 한다든가 선택을 고민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죠. 그냥 일어나면은
들어가서 경험되면 경험되는 대로고 또 뜨거우면 그냥 또 나와지는 거고 이렇지만은 뭔가 복잡하다 뭘 선택해야지 막 고심한다 이런 것이 없죠. 그와 같은 삶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자각과 통찰과 생각도 구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은 통찰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만 한 번 통찰, 두 번 통찰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만 근데 그런 통찰의 내용은 뭐겠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구나.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고 어느 것을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이 없는 거구나. 자, 좋다 싫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는 거구나라는 자각. 이게 통찰이죠. 이런 통찰이 한 번 두 번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이 일어나도 가령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뜨거운 것도 경험됐다가 찬 것도 경험됐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냥 평온이라고 느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되면은 가령 마음의 작용이 뭔가 일어나면 그것이 다른 그 바뀌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일어난다는 거 아니지만 이런 것은 다 그냥 자연 현상이죠.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그대로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열탕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저 냉탕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지요. 그럼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그냥 되어지는 거죠. 그냥 다른 데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난다는 것은 그와 다를 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일어나는 그 또한 자연 현상으로서 그 또한 아무 문제가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아니죠. 괴로움의 원인도 아닌 거예요. 그것 또한 그냥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